우리는 평생을 살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을 듣고 또 내뱉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수십 년 전에 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데 어제 들은 수많은 말들은 벌써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대체 어떤 말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일까?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말하는 사람의 품격이 담긴 말만이 오래 남는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감정에 휩쓸려 거친 말을 내뱉는다면 평생 쌓은 덕망도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말이다. 보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라.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말 한마디로 존경을 잃는 이가 있고 평범한 자리에 있어도 말 한마디로 존경을 얻는 이가 있지 않은가?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는가?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했던 적 말이다. 그 사람은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지식을 뽐낸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건넸을 뿐이다. 그런데 그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훌륭한 사람인데 대화를 나누고 나면 묘하게 기분이 상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이 말이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무시당한 느낌이 들고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학벌의 차이인가? 재산의 차이인가? 아니다. 바로 말 속에 담긴 품격의 차이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를 높이는 말을 하고 품격 없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한다. 전자는 대화가 끝나면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후자는 대화가 끝나면 상대의 마음을 차갑게 만든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인품은 단 한마디 말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오늘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한다. 정약용, 그는 조선 후기 하늘을 찌를 듯한 학식을 지녔으나 세파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고향을 등져야 했다. 유배지라는 척박한 땅에서 보낸 긴 세월,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유형의 시간이 아니었다. 마치 거친 숫돌이 무딘 칼날을 벼리듯 그 고독한 나날은 그의 통찰을 더욱 예리하게 갈아냈다.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인간 군상을 마주했다. 권세를 잃고 추락한 양반의 원망 섞인 넋두리, 평생 굶주림과 싸운 백성의 구슬픈 한숨, 탐욕으로 부풀어 오른 관리의 거드름, 욕심을 내려놓은 승려의 담담한 말. 정약용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치 물이 그릇의 모양을 드러내듯 말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진리를 깨쳤다. 그래서 그는 자식과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당부했다. 말은 곧 마음의 거울이니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한 번 뱉은 말은 쏜 화살과 같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한가?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당신은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입 밖으로 내보냈을 것이다. 그 말들은 마치 씨앗처럼 타인의 마음속 땅에 뿌려졌다. 어떤 씨앗은 따뜻한 꽃으로 피어났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이 되어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른다. 이상한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진다. 자식들의 전화는 뜸해지고 오랜 벗들과의 만남은 어느새 멀어지고 이웃과의 인사는 예전 같지 않다. 왜 그럴까? 혹 우리가 선의로 건넨 말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것은 아닐까? 걱정으로 시작한 말이 어느새 간섭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지혜를 나누려 한 말이 어느새 훈계의 빛깔로 물들었던 것은 아닐까? 세월을 많이 산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다.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 더 많이 겪었으니, 내 말이 더 옳으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 말이다. 하지만 진리는 이와 다르다.
아무리 깊은 샘물도 그릇이 거칠면 담기지 않듯 아무리 귀한 말도 전하는 방식이 거칠면 상대의 마음에 스며들지 못한다. 문제의 뿌리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할지는 오래 생각하지만 어떻게 말할지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정한 품격 있는 말이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품격 있는 말이란 어려운 한자어를 섞어 쓰거나 목소리를 낮추어 차분히 말하거나 경어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이것들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마치 나무의 겉껍질만 보고 그 나무의 생명력을 안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진정한 품격 있는 말이란 상대를 한 그루 나무처럼 소중히 대하는 말이다. 생각해보라. 나무는 억지로 끌어당긴다고 자라지 않는다. 따스한 햇살을 받게 하고 맑은 물을 주고 때를 기다려야 비로소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어간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무언가를 가르치려 애쓰고 옳은 길을 보여주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의 빗장은 더 굳게 잠긴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내어주면 그 마음은 천천히 열리고 스스로 자라난다. 품격 있는 말은 자신을 낮추되 움츠러들지 않고 상대를 높이되 아첨으로 흐르지 않는다. 마치 봄날의 바람이 꽃망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온화하면서도 오랜 세월을 견딘 산처럼 흔들림 없는 중심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이는 존중받는다는 따스함과 동시에 믿을 수 있다는 든든함을 느낀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말은 쓰기에 따라 병을 낫게 하는 약이 되기도 하고 살을 베는 칼이 되기도 하니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정성껏 다루어야 한다고. 한 번 벤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지만 정성껏 바른 약은 천천히 스며들어 아픔을 어루만져 준다. 우리가 건네는 말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제부터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5가지 말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만남의 첫 순간을 감사로 연다. 마치 봄날 아침 문을 열면 가장 먼저 햇살이 들어오듯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가장 먼저 흘러나온다. 귀한 시간 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니 든든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들의 말 속에 녹아 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감사를 잊지 않는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당신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하는 행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남의 작은 도움이라도 크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덕을 쌓는 사람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마른 땅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싹이 트지 않는다. 그의 말처럼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관계도 신뢰도 사랑도 모두 메말라 버린다. 반대로 생각해보라. 누군가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정성을 쏟았는데 당신이 아무런 감사도 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처음에는 서운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실망이 쌓이고 결국에는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될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관계는 마치 물 주지 않는 화분 속 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간다. 감사의 말은 관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이자 그 관계를 지켜가는 마지막 끈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감사 없이 시작하면 상대의 마음은 문을 닫는다. 하지만 진심 어린 감사로 시작하면 상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당신이 건네는 말들이 그 열린 마음 속으로 깊이 스며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형식적으로 고맙습니다를 100번 말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한 번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울림을 준다. 상대는 당신의 말투에서, 눈빛에서, 표정에서 그 진심을 느낀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의 감사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오늘부터 실천해보라. 누군가를 만날 때, 대화를 시작할 때, 부탁을 할 때 먼저 감사의 말을 건네라.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억지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라. 그러면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당신에게 건네는 말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하기보다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안달하지 않는다. 그저 고요히 귀를 기울이며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이렇게 말한다.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말씀은 이런 뜻이신가요?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흐른다. 세월이 쌓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오래 살았으니 할 이야기가 많고 많이 겪었으니 들려줄 경험담이 넘친다. 그래서 누군가 입을 열기만 하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게 된다. 아, 그건 말이야. 내가 예전에 겪은 일인데. 나도 그런 적 있어. 내 생각엔 이래야 해.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쏟아낸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말을 아끼고 듣는 데 있다. 마치 깊은 우물이 고요히 물을 담고 있듯 품격 있는 사람은 고요히 상대의 말을 담는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말에만 온전히 집중한다. 그러면 상대는 느낀다. 이 사람은 진짜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구나.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상대가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까지 헤아리는 것이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은 성급하게 조언하지 않고 먼저 공감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까닭을 생각하라. 하늘이 사람을 만들 때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지지만 많이 들으면 지혜가 쌓인다. 듣는 사람은 배우고 말하는 사람은 소비한다. 경청은 상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요즘 세상에 누가 진심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가? 모두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는 세상에서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은 귀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을 잊지 못한다. 그 사람 곁에 다시 가고 싶어 한다. 듣는다는 것은 시간을 주는 것이다. 내 시간을 내어 당신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존중을 주는 것이다. 당신의 이야기가 들을 가치가 있다고, 당신의 생각이 소중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연다. 평소에 하지 않던 깊은 이야기도 꺼낸다. 오늘부터 연습해보라. 누군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듣는 것을 말이다.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참으라. 내 경험담을 들려주고 싶어도 참으라. 조언하고 싶어도 일단 참으라. 그저 고요히 듣고 상대의 말이 끝나면 이렇게 물어보라.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상대는 당신이 진심으로 자기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이다. 그렇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한다. 상대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칼처럼 날카롭게 그것이 틀렸다고 베어내지 않는다. 대신 봄비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말한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은 아닌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데 혹시 다른 뜻이신가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여쭙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마치 물이 스며들 듯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녹아든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흔히 착각한다. 겸손이란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구는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그와 다르다. 그것은 마치 깊은 계곡의 물과 같다. 계곡의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른다. 높은 곳을 향해 억지로 오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이치를 따라 아래로 흘러간다. 하지만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흐른 물은 결국 어디에 이르는가? 바로 광활한 바다에 이른다. 자신을 낮춘 물이 결국 가장 큰 곳에 다다르는 것이다. 우리네 인생도 이 물의 이치와 다르지 않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결국 높은 곳에 오르고 자신을 높이려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진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고 상대의 틀림을 지적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마치 물이 거슬러 산꼭대기로 오르려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메말라가고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힌다. 나이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어떤 무게가 생긴다. 세월의 무게, 경험의 무게 말이다. 그 무게는 때로 지혜가 되지만 때로는 독선이 되기도 한다.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 더 많이 겪었으니, 내가 옳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뿌리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의견을 내면 마치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건 아니야. 내 생각이 틀렸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이런 말들이 저절로 튀어나온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치 가을 들판의 벼 이삭처럼 알이 많이 여물수록 고개를 더 낮춘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배울 것은 끝이 없고 아무리 많이 겪어도 모르는 것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이 틀릴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둔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모습이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요라는 말 한마디 속에는 얼마나 많은 배려가 흐르고 있는가. 상대가 틀렸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내가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을 먼저 연다. 마치 문을 열 때 힘으로 밀어젖히는 것이 아니라 손잡이를 부드럽게 돌리듯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대화의 길을 여는 것이다. 상대는 공격받는다는 날카로움 대신 존중받는다는 따스함을 느낀다. 겸손한 말은 또 다른 힘이 있다. 그것은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다. 당신이 틀렸어라는 말은 마치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상대를 움츠러들게 만든다. 하지만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요라는 물음은 따뜻한 봄바람처럼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그러면 상대는 방어하는 대신 생각한다.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내 설명이 부족했나?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 세월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지는 법이다. 진짜 높은 산은 자신의 높이를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으며 진짜 깊은 바다는 자신의 깊이를 떠벌리지 않고 고요히 품는다. 마찬가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지 않고 마치 자신이 아직 배워야 할 학생인 것처럼 상대를 대한다. 상대의 의견이 다를 때 바로 칼처럼 자르지 말고 일단 물처럼 부드럽게 물어보라.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들렸는데 맞는지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물으면 상대는 마음의 빗장을 풀고 당신의 말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겸손은 당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세우는 길이며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하는 힘이라는 것을.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의 자랑을 보면 아낌없이 칭찬한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마치 봄날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듯 그들의 격려는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운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묘한 일이 벌어진다. 다른 이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축하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씁쓸함이 밀려오는 것이다. 이웃이 좋은 일이 생기면 왠지 모를 무거움이 가슴을 누르고 후배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입으로는 축하한다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친다. 별것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마치 잡초처럼 마음속에 자라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다. 마치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마음에 가시를 심는 것과 같다. 그 가시는 남을 찌르지 못하고 결국 자신만 아프게 만든다. 시세 많은 마음으로 보낸 하루는 자신의 평안을 앗아가고 질투하는 생각으로 보낸 밤은 자신의 잠을 빼앗는다. 남의 성공을 깎아내려 봐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만 더 낮아지고 좁아질 뿐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안다. 그들은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을 세워주는 것이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크게 만든다는 것을. 마치 한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줄 때 자신의 빛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더 밝아지듯 남을 격려하는 사람 주변에는 더 많은 빛이 모이고 더 많은 온기가 머문다.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평생을 두고 강조했던 가르침 중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남의 장점을 보고 배우며 남의 성취를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온갖 사람을 만나며 깨달았다. 남을 낮추어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결국 홀로 무너지고, 남을 높여 함께 오르려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결국 모두와 함께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을. 격려는 내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이며, 칭찬은 상대에게 주는 선물인 동시에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이었던 것이다. 격려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지니고 있다. 누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주변에서 격려 한마디 건네면 그것이 날개가 되어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반대로 비웃음이나 무관심이 돌아오면 마치 무거운 돌을 발목에 묶은 것처럼 움츠러들고 주저하게 된다.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줄 수도 꽁꽁 닫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품격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누군가 무언가를 시도하려 할 때, 누군가 작은 성취를 이뤘을 때, 누군가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진심으로 격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마치 봄날 씨앗에 물을 주듯 아낌없이 건네라. 그러면 당신 주변 사람들은 더욱 힘을 얻고 꽃을 피울 것이며 당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도 따뜻해질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남을 세워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를.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틀림을 인정할 줄 안다. 상대가 옳은 말을 했을 때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갑옷으로 자신을 감싸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그 점은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말씀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 세월을 오래 산다는 것은 두 가지 길로 갈라진다. 하나는 지혜가 쌓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고집이 굳어지는 길이다. 어느 길로 가느냐는 바로 인정할 줄 아는 마음에 달려 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떤 무게가 생긴다. 경험의 무게, 세월의 무게 말이다. 그 무게는 때로 귀한 자산이 되지만 때로는 발목을 잡는 무거운 쇠사슬이 되기도 한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특히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경험이 적은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면 마치 자신이 쌓아온 권위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명백히 상대 말이 옳은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억지를 부리게 된다. 하지만 이는 마치 썩은 기둥을 붙들고 집이 튼튼하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진정한 어른은 다르다. 그들은 안다. 진리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지혜는 경험에 많고 적음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입 밖에 나온 말이 틀렸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다. 마치 높은 산이 계곡의 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듯 품격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오는 좋은 말이든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이와 지위를 내려놓고 진리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다. 정약용이 말년의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게서 배우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설령 그가 당신보다 한참 어리고 경험이 적다 해도 말이다. 그는 평생을 학문에 매진하면서도 끝까지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마치 빈 그릇이 물을 담을 수 있듯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좋은 의견은 누가 말하든 좋은 의견이고 옳은 지적은 누구에게서 나오든 옳은 지적이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인정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기는 것이다. 자존심을 지키려 억지를 부리면 그 순간은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신뢰를 잃고 존경을 잃는다. 마치 모래를 움켜쥐면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듯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진다. 하지만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 순간은 진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깊은 존경을 받는다. 그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계속 배우려는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상대가 좋은 지적을 했다면 마치 귀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 점은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말씀 덕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진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며 배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품격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5가지 말의 비밀을 살펴보았다. 감사하는 말, 경청하는 말, 겸손한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서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가? 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네. 우리 자식들이 이런 말을 좀 배웠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좀 말했으면 관계가 나아질 텐데. 옆집 아무개가 저런 태도만 바꾸면. 이런 생각 말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부족함이 더 잘 보이고 세상을 오래 살수록 남의 잘못이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마치 햇빛 아래 먼지가 더 잘 보이듯 경험이 쌓일수록 남의 흠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한다.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사람만 달라지면 모든 것이 좋아질 텐데 하고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다. 남을 바꾸려 애쓰는 동안
정작 바뀌어야 할 사람인 나 자신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마치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 얼굴을 고치려고 손을 뻗는 것과 같다. 아무리 거울을 닦고 만져봐야 내 얼굴은 바뀌지 않는다. 내 얼굴을 바꾸려면 거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손봐야 한다.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기 전에 내 잘못을 먼저 살피라.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실천하라. 세상을 바꾸고 싶거든 먼저 자신을 바꾸라. 그의 이 가르침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이 평생 동안 타인에게 건넨 말들을 말이다.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했는가. 며느리가 음식을 해왔을 때, 자식이 전화했을 때, 이웃이 도움을 주었을 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경청했는가. 상대가 말하는 동안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지는 않았는가.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는가. 내가 틀렸을 때 솔직하게 인정했는가. 얼마나 아낌없이 격려했는가. 남의 성공을 시샘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했는가. 얼마나 솔직하게 인정했는가. 상대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였는가. 이 5가지 중에서 당신은 몇 가지나 실천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품격은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갖추는 것이다. 마치 등불은 남을 밝히기 전에 먼저 자신이 타오르듯 우리도 남에게 품격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품격을 닦아야 한다. 남을 판단하는 데 쓰는 그 에너지를 자신을 돌아보는 데 쓴다면, 남을 고치려는 그 노력을 자신을 바꾸는 데 쓴다면 세상은 저절로 달라질 것이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남이 아닌 나를 보라. 상대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살펴라.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며 진정한 품격의 시작이다. 여러분, 정약용은 유배지를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비추는 거울이니 평생을 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그가 긴 유배 생활 동안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품격은 화려한 외모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입을 열었을 때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습니까?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차갑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그 귀한 경험과 지혜를 어떤 말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씩만 바꿔보십시오. 오늘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해보십시오. 내일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모레는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느끼실 것입니다. 품격 있는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존경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될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본받고 싶은 어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약용의 인생 지혜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안과 지혜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내용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오늘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